당신의 삶의 잔잔한 물가와 같은 평온함이, 당신의 삶에 쉴 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이 오늘 하루도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뱉는 단어는 총 몇 개의 단어인지 아시나요? 1만 마디 이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마디나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의 하루를 돌아보자면 100마디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9,900마디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부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등등 말에 관한 속담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도 할 것입니다. 밝고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밝게 빛나고 긍정적인 일들이 펼쳐질 것이며 부정적으로 불평불만만을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불평불만할 일들만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는 긍정적인 일도 생기고 불평불만할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말을 아끼고 생각을 전환하여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일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찾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 노력하는 반면 불평불만만을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행운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불평불만거리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로또 2등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은 와, 이게 얼마야? 이거면 자동차를 바꿀 수 있겠네 혹은 저축해서 모아놔야지 라고 생각하는 반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은 이런 젠장 한 개만 더 맞으면 1등인데 재수 더럽게 없네 라고 말을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제 차이를 느끼실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입 밖에 내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말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큰 깨달음과 울림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머릿속에서 바로 지워버려라. 부정적인 말을 해학적으로 유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망했다, 절대 안 될 듯 등등 부정적인 단어를 너무나도 쉽게 사용합니다. 남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일부러 부정적으로도 말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나? 이런 의문도 생기실 겁니다. 물론 타인을 즐겁게 하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들은 너무나도 좋은 행동이죠. 하지만 그것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하려 하면 안 됩니다. 말은 씨앗이고 어떤 씨앗인지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장난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절대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비밀을 쉽게 오픈하지 마라. 간혹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고 싶어서 혹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나의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그 힘듦을 나누고 위로를 얻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찾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지인에게, 친한 사람에게 나의 비밀이나 힘듦을 쉽게 오픈하면 그 순간에는 위로를 얻을 수도 동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비밀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 되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입은 1개요, 듣는 귀는 1000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500명이 듣는다라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힘듦을 자주 이야기하게 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 또 징징거리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당신의 곁에서 떠나게 될 것이며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아 더욱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픔이나 힘듦을 견디지 못하겠다면 가족에게 알리고 전문의에게 도움을 청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고 나의 비밀은 절대로 쉽게 오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비밀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나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듯이 다른 사람 역시 자신의 비밀이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비밀을 듣게 되면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나의 비밀을 떠벌리고 다녔구나 라는 생각에 실망하고 더 나아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비밀이나 아픔을 들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됩니다. 차라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나만의 신념을 강요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은 신념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세운 신념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남의 신념을 강요받으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가 삼겹살집에 들어가서 당신들은 야만인이야 라고 하는 순간 엄청난 반발이 생깁니다. 개개인이 채식을 해야지 동물학살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신념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신념이 아닌 고집이나 이기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신념이 있다면 나 스스로 착실히 지켜나가시면 되고 타인에게는 그 신념을 강요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의 돈, 재능을 자랑하지 마라. 인간은 본래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물입니다. 타인이 잘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내색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동시에 질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자랑을 만날 때마다 듣게 되면 당신과의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내가 번 돈이나 나의 재능은 축복받은 선물이며 대단한 것입니다. 이 대단한 것을 내 안에서 계속 발전시키고 다듬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색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질투를 넘어서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손흥민을 보면서 질투하나요? 그의 위대한 축구 재능으로 인해 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떠벌린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게든 그가 못한 것을 끄집어내서 너 잘난 거 아니야 라고 증명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돈이나 재능은 자랑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인정받게 되고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뒷담화는 절대 하지 마라. 사실 뒷욕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너무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고 싶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렇기에 한두 번 뒷담화를 하다 보면 그것에 중독되어 매일같이 똑같은 뒷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너무나 재미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나 내 뒷욕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등등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뒷욕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부터 다른 사람의 뒷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또한 뒷말이 나오는 자리에 있다면 오히려 그 대상을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는 공감을 안 해주고 동조를 안 해준다고 눈치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고 모임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욕 듣기 싫은 것처럼 남도 욕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뒷욕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7번째, 타인을 무시하는 말. 사람의 인격이 가장 처참히 짓밟힐 때는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무시하는 말을 듣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툼으로 번지며 최악인 상황으로 치닫을 때는 살인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PC방 알바생 살인 사건을 아실 겁니다. PC방 손님이 무언가를 주문했는데 알바생이 그것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손님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오해였을 수도 있고 손님에게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손님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타인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8번째, 결심하고 세운 목표를 말하지 마라. 우리는 살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안 될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 유튜브 할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요즘 유튜브로 성공하기 어렵대. 레드오션이라 하면 안 된대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어디서 들은 말을 나에게 하는 것이죠. 만약 그가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안 된 사람이라면 그 안 된 이유를 듣고 개선해서 나의 목표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튜브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의 의견을 무시해도 좋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조언을 듣고 나의 목표를 말할 사람은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룬 사람 혹은 실패한 사람의 말입니다. 요즘은 네이버 카페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많으니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모임에 속하여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8가지의 말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말을 할 때는 생각하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시궁창으로 빠질 말들은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을 가려서 긍정적인 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내일이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 쉴만한 초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